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장애를 가졌지만 좌회전까지 올랐던 심희수라는 인물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던 어떤 왕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왕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종비 소헌왕후가 낳은 막내 아들 영흥대군 이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흥대군 이염. 저는 생소한데 일단 막내에다가 세종의 자식 사랑에 또 입을 났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영흥대군은 1434년 아버지 세종대왕이 왕이 된 지 16년째 되는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8살 되는 1441년에 제일 처음에 영흥대군에 봉작되었습니다. 예. 나중에 영응대군으로 바뀌거든요. 자, 그런데 일화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 세종대왕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기특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가 9살 때 먼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네. 아버지 세종이 막내 영응대군을 데리고 함께 강원도 북쪽인 평강현에 사냥을 갔습니다. 예. 근데 세종은 이제 영흥대군을 사랑해가지고 아마 영흥대군이 짐승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특히 이제 군사들이 막 짐승들을 몰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짐승들이 이제 힘에 부치면 엎드려 이제 좀 쉽니다. 이제 그런 짐승이 있으면 딱 신하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영흥대군의 말을 몰아서 화살을 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내 아들이 잡은 거다 뭐 이렇게 얼마나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죠. 이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아주 일화가 또 실록에도 나와요. 예.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영흥대군이 겨우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영흥대군이 불이 붙어 있는 어떤 초를 보았는데 네. 그 초 겉면에 어린아이가 조각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본 영흥대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초가 타면 반드시 조각된 어린아이도 타게 되기 때문에 차마 이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순수해요.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예. 특히나 이제 세종대왕이 그런 막내의 기특한 모습을 보고 많은 재산과 보물들을 내려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랑한 막내 아들 세종대왕은 장차 이 막내 며느리가 될 여인도 아주 이 신경을 써서 간택을 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영흥대군의 둘째 형이었던 수양대군이 이 혼인을 좀 주선하게 돼요. 수양대군은 이제 한 살 터울 동생 안평대군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원왕후 심씨가 육아를 하기 매우 힘들잖아요. 예. 그때 이제 왕의 후궁들이 이 왕자들의 유모가 되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던 바로 신빈 김씨라는 여인이 이 수양대군을 업어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영흥대군 또한 이 신빈 김씨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양육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둘째 형 수양대군과 영흥대군은 사이가 돈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군요. 유모가 같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양대군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동생 영흥대군을 자신의 중마고우였던 송현수의 누이와 혼인하도록 주선했어요. 예. 그래서 1444년에 이제 11살이 된 영흥대군이 송현수의 누이였던 여산 송씨와 혼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영흥대군과 송씨의 혼인을 수양대군 둘째 형이 주선을 한 건데 그런데 혹시 이 여인과 이혼을 했습니까? 네, 맞아요. 사이가 안 좋았나요? 왜 그런가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혼인한 지 5년이 지난 1449년에 세종대왕은 영흥대군의 부인이자 자신의 막내 며느리였던 송씨가 병이 있다고 하면서 이혼을 시킵니다. 어떤 병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아마 세종은 자신의 맏며느리죠. 세자빈이 2번이나 문제를 일으켜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며느리들의 병이라면 아주 질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혼인을 세종대왕이 주선한 게 아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여인과 또 혼인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린 왕자가 호라비로 평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혼인을 또 해야죠. 그래서 세종은 이제 이 영흥대군의 부인을 간택하기 위해 금혼령을 내리고 간택의 과정을 거쳐서 그해 6월에 정충경의 딸 해주 정씨를 그 부인으로 간택합니다. 금혼령이라면 이 시기에는 아무도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건가요? 아무도는 아니고 이 시기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아무도 결혼하지 마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대군의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정춘경의 딸 해주정 씨 말씀하셨어요. 정춘경은 어떤 인물인가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예. 근데 이 정춘경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정역이란 인물인데 대지하게까지 오른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특히 고려 말에 바로 태종 이방원과 함께 같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예. 이 같은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서로 동방급제라고 합니다. 예. 요즘 말로 하면 뭐 고시동기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태종은 이제 자신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을 이 정역의 장녀와 혼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춘경은 자기 누나가 효령대군 부인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제 왕실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요, 재미난 소식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효령대군과 그 부인 정씨묘가 남아 있고요. 예. 정역의 해주정씨 가문의 선산이 지금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정역이라는 사람의 신도비가 그곳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신의 골짜기다라고 해서 정곡이라고 불렀던 땅입니다. 네. 자, 어찌되었든 세종이 이 정춘경의 딸을 영웅대군의 부인으로 삼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막내 아들의 결혼을 세종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영웅대군이 정씨와 혼인한 이듬해 세종은 자신의 장손녀를 혼인시킵니다. 이 장손녀는 바로 문종의 맏딸 경혜공주였어요. 예. 이 단종의 친누나입니다. 근데 이때 경혜공주는 정춘경의 아들 정종과 혼인했던 거죠. 정종은 바로 영웅대군 부인 정씨와 남매였던 겁니다. 그렇네요. 즉 세종은 막내 아들 영웅대군과 이 정종이라는 사람을 천안매부 사이로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없던 세손 단종을 지키는 보위 세력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바로 세종의 신모 원력 깊은 생각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웅대군이 다시 전 부인인 송 씨를 만나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예. 반복했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첫 부인과 다시 삽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알려지면 송 씨를 정말 사랑해서 뭐 아름다운 못 잊어서. 뭐 러브 스토리로 네네네. 나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여기에도 수양대군의 계략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영웅대군은 세종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막대한 재산과 보물을 자주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세종은 자신이 병이 들자 막내 아들 영웅대군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결국 영웅대군 집에서 승하했습니다. 그 정도로 막내 아들을 사랑했던 네. 거군요. 그런 영웅대군을 이제 자신의 편으로 회유하고자 했던 수양대군이죠. 친구 송현수와 작당을 합니다. 동생 영웅대군을 송현수의 집으로 유인해내서 전부인 송씨와 계속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영웅대군은 전부인 송씨와 사이에서 딸 둘을 낳게 됩니다. 이후 영웅대군은 현부인 해주정씨와는 사이가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결혼을 시켰던 수양대군이 결국은 이거를 실패했었는데 이걸 잊지 못하고 다시 자주자주 만나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부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해주정 씨 부인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이제 해주정 씨 부인을 또 내쫓죠. 뭔 또 병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전부인 송 씨와 재혼을 합니다. 이게 단종실록이 다 나오는 삼혼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수양대군은 형 문종이 승하하고 어린 조카 단종이 즉위해가지고 어린 단종을 위협해가지고 이제 영웅대군의 현부인 정 씨를 내쫓고 전부인 송 씨를 다시 부인으로 들인다는 임금의 전지를 내리게 합니다. 이게 단종실록이 다 나옵니다. 예. 자, 하나밖에 없는 누님 경혜공주의 시누이이자 자신의 막내 숙모였던 해주정 씨를 아무 죄 없이 쫓아내리는 전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단종의 심사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또 그렇네요. 참. 아니, 수양대군이 지금 뭐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계략이 막내 동생의 결혼 생활까지 미쳤던 것은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양대군의 정치적 의도로 영웅대군이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는데
이런 수양대군의 의도를 뭐 다른 신하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당연합니다. 이게 예. 왕실에서 혼인은 모두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아하. 그 혼인이 뭐 아름다운 로맨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이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혼인을 매우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사육신이라고 사육신. 하고 사치신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인물들 중에 대표적으로 사원부 장령이었던 유성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네. 어떤 말을 하느냐. 세종대왕께서 명하여 부인이 된 정씨를 내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 있는지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시키는 건 불가하다라고 반대를 해요. 예. 그래서 수양대군은 측의 유성원은 수양대군 측의 계략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었던 단종은 유성원을 불러서 정씨가 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일은 왕실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해요. 예. 어린 왕이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야 결국 왕실은 이제 수양대군 측 세력으로 형성이 됩니다. 혹시 다시 여산 송 씨와 결혼을 하게 될 때 세종대왕 살아 계셨을까요? 아유 이미 승하했죠. 단종 1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단종의 아버지 문종도 승하했을 때입니다. 맞네요. 한참 뒤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송 씨와 슬아의 딸 둘을 낳았던 거는 네. 혼 외에 낳았다는 건가요? 정식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혼인하고서도 또 딸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낳았던 딸들은 아마 어려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네. 지금 족보에는 왕실 족보에는 이 송 씨와 사이에서 낳은 딸 한 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 여인의 이름이 기란현주인데 대군의 딸을 현주라고 합니다. 네, 그 기란현주 이름이 현주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란현주의 사위 외손들이 아주 연산군 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왜 네. 굉장히 정략적인 혼인이냐? 당시에 또 단종의 왕비가 되는 여인을 간택합니다. 단종 1년이에요.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영흥대군 부인 송 씨의 조카가 되는 여산 송 씨였어요. 바로 송현수의 딸. 송현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양대군의 중마고우거든요. 네네. 바로 그 여인이 나중에 단종의 왕비가 되는 정순왕후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송현수는 수양대군의 중마고우였기 때문에 자신의 누이가 영흥대군의 부인이 되었고 자신의 딸은 이제 단종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이제 수양대군 측으로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왕조 시대 때는 혼인 하나가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우 정략적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결국 자신의 왕위 찬탈을 위해서 친구인 송현수와 죽이죠. 예. 송현수도 죽이고 그 자기 친구의 딸 정순왕후도 그 비군이가 되어가지고 한많은 삶을 살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요즘 역사 얘기를 하다 보면요. 기승전 수양대군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좋은 말도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나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세종의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